자, 여러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있다? 선물. 몇 개다? 6개. 낙원된 자는 놓고 간다. 자, 갑시다. 오, 텐션이 달라, 텐션이. 그럼요. 자, 2부 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이게 뒤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네, 이게 약간 안쪽으로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쪽으로 빠져 보이잖아. 근데 뒤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왼쪽이. 전거근이라고. 뭐가 문제일까? 전거근이 문제인가? 전거근 요 앞에 근육이 마비되니까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왼쪽 견갑이 아파요? 맞네? 그거 왼쪽 견갑이 아픈 게. 아픈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걸 보고 여기서가 있는 걸로 확인을 뭐가 해야지. 문제인가? 그래서 부하고 왼쪽에 뜬 거야. 그렇지. 근데 부항을 뜬 게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응? 알았지? 네. 뭔가 선물이 걸리니까 좀 다들 텐션이 있네. 네. 자, 어디가 아픈가에 맞췄구만. 자꾸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냥 딱 봐서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거 보고 메디알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안쪽으로 이 왼쪽에 있는 스캐플라 이렇게 돌아온다는 느낌은 뒤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아까 전거근 이렇게 잡아준다 그랬잖아. 최근에 온 사람인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롱소락식 너브가 다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긴 흉부신경에다가 내가 프로로 주사를 딱 놔줬더니 원장님 거기가 제일 아픈데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막 1시간 더 하면 안 돼요. 막 그래 최근에 열심히 막 위에 오는 그분이에요. 막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거근이 얘를 이렇게 앞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 앞으로, 네? 이 방향으로. 근데 이게 잡아주질 못하면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뒤로. 그러면서 약간 안쪽으로. 근데 저게 진짜 안으로 들어가는지 나는 사실 메디알로 이렇게 확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근육이 좀 버티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게 전거근이에요. 이게 앞톱니 같이 생겼죠. 그래서 앞톱니 거자가 톱니 거자예요. 이해하셨죠? 뒤톱니근도 있어요. 그래서 후거근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뒤에 이렇게 여기 견갑을 잡고 있으니까 얘가 힘이 빠지면 안쪽으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뒤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근육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비가 되면 3번 파란색이 마비되면 이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 저게 미세해요. 아까 그 사람 보고 바로 전거근 딱 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요 근육이죠. 이게 들어가서 견갑에 있으면 이 앞부분의 바닥에 가서 붙죠. 이렇게 이게 진짜 다 완전 마비가 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는 좀 이 신경을 좀 봐봐요. 신경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쪽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팔 베고 자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날이나 배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아서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 아래만 안 움직여요. 그런 건 더 미세해요. 그러니까 부분 익상 견갑이 오는 건데 진짜 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평생 진단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림프절 아까 절제하는 아까 갑상선 환자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늑골 골절된 데 되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늑골 절제하고 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우리 이 함몰, 누드흉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새가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에 그 케이지를 넣어가지고 교정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 익상견갑이 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려서요? 예, 그런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원장님, 제가 여기 마비가 됐는데 감각도 떨어질까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맞히는 사람들. 해리.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땡.
자, 감각이 안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감각이 안 떨어진다고. 이미 마비가 됐다고 힘이 빠진 거지. 이유가 뭘까요? 삼각신경, 네. 공신경. 오, 맞아. 하나 가져. 이런 거야, 이런 거. 저기 흉곽신경은 초를 못 터너고요. 운동신경만 있어요. 감각신경은 늑간신경에서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각은 평생 문제 없을 겁니다. 다치지 않는 한 그렇게 말했죠. 아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선생님들이 환자 보거나 그럴 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기도 5, 6번 4에서 8번 다 관여하는데 5, 6, 항상 익상경우는 5, 6도 익상경은 5, 6도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술로 그나마 고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했죠. 흉근 떼가지고 붙이는 게 떼가지고 흉근 이쪽이 흉근이잖아요. 네. 어차피 앞으로 당기니까 가슴에 있는 근육을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이렇게 되게끔 좀 이해가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보존적 치료의 대부분 좋아져요. 왜냐면은 얘는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조금 더 말초에서 다치는 경우는 말초 신경 손상은 잘 회복되거든요. 근데 아까 위로 올라가시는 아까 척수 부신경 이런 건 뭐 뇌신경이 중추신경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등 견갑신경도 그래도 목 쪽에 가깝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좀 말초신경에 가까워서 손상 당하더라도 100% 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절반 정도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아까 이것이 제가 아까 이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네. 이거 이렇게 들어올릴 때 얘가 전거근이 당겨주질 않으면 팔을 들질 못해요. 그러겠죠? 즉 맨 마지막 2대1로 가다가 맨 마지막 확 제껴주고 할 때 얘가 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전거근이 팔을 올리는 움직임에 있어서 그 필수적이고 견갑이 가다가 마지막에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냥 각도는 따라가다가 확 올라가는 역할을 전거근이 해줘야 돼. 또 전거근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 앞에 있는 걸 뻗어요.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볼 때 앞으로 나란히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요? 아니면 앞에 있는 물건을 잡듯이 뻗어보세요. 잡듯이.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환자분들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딱 뻗어보라고 하면 거기서 극단에 조금 더 갈 때 전거근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보인다. 이해가요? 그리고 전거근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지. 그건 롬보이드 스트레칭. 전거근은 이거는 골프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와요. 골프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 이런 동작 야구하는 분들한테 많이 와요. 자, 손을 엉덩이 위에 허리에다 이렇게 놔요. 벽에다가요. 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이 뒤로 간다고 어깨 라인 쪽. 이거 인생 사진 찍으시는 그거를 많이 해야 돼요. 인생 사진 이따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전거근은 아까 뭐라고? 전방골부. 이거 앞으로 할 때가 제일 심하고 옆으로 갈 때도 심해져요. 아까 왜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올릴 때 끝부분에서 티가 나요. 이렇게 할 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부분에서 좀 티가 나요. 앞으로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하면 뒤로 튀어나오게 되죠. 오케이. 근데 얘도 봐봐요. 얘가 메디알로 움직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뒤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더 가까워요. 근데 얘는 그래도 제가 말했죠. 손상 인저리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스니지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뭐 마비도 생기는데 요거는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상완 신경총에 우리가 그냥 심한 염증,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한 독감이나 뭐 그런 거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치료는 비슷비슷해요. 예, 나머지 치료는 비슷한데 이거는 그 스팟 어디에서 손상을 당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근전도를 찾아낼 수 있냐? 근육이 여러 개잖아요. 네. 이걸 3개 정도로 나눠서 위아래를 다 찔러봐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 끝에만 그런 거고 처음부터 하면 다친 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요 바로 옆에 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감 없는 사람은 아무나 찌르기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 지금 긴 흉부신경이 목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이제 5번, 6번, 7번 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게 이거 전화 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가 여기 딱 놔주니까 거기 그러더라고요. 네.
좋아지고요. 지금 제가 많이 다치는 부위를 표시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견갑 밑에서 겨드랑이 밑에서 눌리는 부위. 요거는 이제 목 부위에서 이 미들 스칼렌이라 그래가지고 경추 늑골근 사이에서 근육 사이에 이렇게 짚히는 경우가 있고, 이건 목에 타격을 보통 당하거나 루트에서 눌리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 그 환자분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마지막에 오신 분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문제가 있는 걸 말하세요. 자기 이름 얘기하고. 승원. 우와. 근데 여기는 이미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빼고. 우와. 요원. 이게 에이비덕션 할 때도 이 어깨가 앞으로 안 돌아가고 어깨가 어디가 안 돌아가? 어깨가 상방 회전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밀 때도 이 어깨는 그 전거근이 쓰이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승모근을 이렇게 엄청 쓰면서 이렇게 팔을 뻗고 있습니다. 하나 가져가. 내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타이밍이 좋았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거근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오른쪽에. 그다음 날개가 많이 들려 있어요, 오른쪽에. 그렇죠. 뒤로 튀어나와 있죠. 가져가. 이 부분 보면 우선 여기 전거근이 위축이 심하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거근의 역할이 들어 올리는 때까지는 가다가 마지막에 탁 들어 올려줘야 돼. 그 그게 아니에요. 에이비덕션의 그 마지막 부위가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보면 근육이 막 떨려요. 네. 디스토닉 이완이라 그래서 근기장 이상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가만히 있는데도 팔이 막 이렇게 그럼 결국은 근을 긴장을 좀 빼는 방법밖에 없어요. 톤을 낮춘다. 머슬 톤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분은 처음에 이제 목에 2, 3, 4, 5, 6, 7번에 여기가 때문에 그런다 가지고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받고 목 수술을 했어요. 하나도 오전이 없었어. 그 다음에 다른 병원 갔더니 어깨에 문제가 있대. 어깨에 이걸 박으면 좋아진다고 어깨도 또 수술을 했어. 핀을 2개나 박았어. 하나도 오전이 없어.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톤의 문제였고 익상견갑의 문제였는데 그게 다 전형적인 신경외과에서는 목 때문이다. 요거는 어깨 때문이다 하고 다 건드리고 다 수술해놨는데 하나도 오히려 더 심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다닌 병원이 없어요. 근데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여기 오셔서 저런 걸 하나하나 다 봐드리고 이제 보톡스로 디스토니아를 처치해드리고 통증을 조절하고 목도 치료해드리고 어깨도 치료해드리고 익상견갑도 3개를 다 밸런스 있게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잘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좀 긍휼히 여기고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이 환자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질문하세요. 신경부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서 위쪽이 대칭성이 많이 다른데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초창기는 전혀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근육의 정렬이나 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변하면서 보상적 움직임이 가져가면서 지나치게 한 근육이 비우되거나 위축되거나 하면서 모양이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뒤섞여 버려요, 패턴이. 그래서 오래된 환자들은 진짜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강하게 신경손상이 온 사람은 탁 밀려나지만 적당히 신경손상을 나면 다른 근육이 또 이게 컴펜세이션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예를 들어서 바이세ፕ스 트라이셉스처럼 여기가 약하면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딱 이런 근육이 아니라 쟤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막 어깨, 팔 이게 막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얇아져 버리고 어떤 건 타이트해져 버리고 막 그래서 움직임이 막 덧셈페이스한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어려워, 쉽게 말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에이비덕션 했는데 잘 나타난다 그러면 봐도 모르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익상견인지 모르고 통증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찍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게 통증이 있거나 뭔가 내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병원을 어떤 찾아다니면서 병원을 가도 의사들 보질 않는다니까. 아니, 그냥 제 말은 무증상도 있냐? 무증상도 있죠. 증상 없이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약간의 불편감이나 불편감만. 근데 시골에도 약간의. 보면 어깨 안 올라가도 그냥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던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 근데 그게 만약 2년 안에 이게 치료를 안 하면 그거는 그대로 잘 회복이 안 돼요. 애기들도 잘 봐야겠네 애기들. 500 근데 해봐야겠다. 멀쩡한데 층만증만 있어도 익상년처럼 보일 수 있어. 난 충만증. 자, 최평생이 나와. 여기가 측만이라는 게 이 옆으로 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가운데 미드라인이 형성이 안 돼 버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 보여요. 마치 정거근막이 있어서 뒤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호흡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지 로테이션 때문에 그거는 다 가능하죠. 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럴 때 있으면 그럼 그 근저 넘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외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이쌍견을 의심하기보다는 측만증이나 측만증. 그런 쪽을 더 의심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거의 10대 후반이나 20대 이후에 힘을 많이 쓰거나 어떤 외상이나 어떤 뭐 종양이나 어른들한테 많은 치료이죠. 애들한테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걸 먼저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상이라는 이 견갑이 대칭성이 딱 있게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보면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도와 비대칭의 정도의 문제인 거고요. 견갑이 유난히 뒤로 튀어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유난히 밖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유난히 위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률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정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움직임을 다 하고 여러 번 관찰해야지 이게 그리고 찔러 봐야지 아는 거지. 너 어깨 이상하다 해서 익상견갑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5가지, 6가지는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조금 특이해요. 여기 뭐가 보여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상품은 없지만 그냥 어깨 비대칭. 어깨가 있어요. 어깨 높낮이. 오른쪽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어깨 움직임도 잘 안 나오죠. 어깨뼈가. 이상하잖아요. 익상견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신경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신종 근다사는 정상이었어. 이분은 어깨가 아파서 저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 구축이 온 거예요. 약간 50견처럼 이렇게 하니까 안 움직이다, 견갑이 안 움직이다 보니 어깨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견갑이 어색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유착성 피막염에 가까운데 완전 익상견 같잖아요. 어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치료를 했어. 그다고 생각하고 근데 잘 낫지를 않아. 그러면 다른 거를 의심할 때. 그리고 혹시 목에는 문제 없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상견갑의 증상이 나는 어깨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사실 목 디스크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그랬다니까. 다른 이제 히스토리를 선생님들은 붙어서 30분 동안 막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기껏해야 뭐 5분, 3분. 난 놓치는 게 많아. 내가 우리 간호사한테 늘 그래.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틀리는 거 많아. 나한테 지적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원장님이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난 직원이 많은 게 좋은 거야. 나는 틀릴 가능성이 난 오류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해주고 같이 고민해가고 또 한번 찾아가고. 그리고 그게 환자한테 유익이야. 원장이 놓쳐서 딱 평생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고 그 환자는 그대로 그냥 낙인 찍혀서 이 앞으로 가는 거는 우리 병원에도 좋지 않고 환자한테 좋지 않아.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를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팀 재활학과 박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